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직장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주말을 반납하고 친구의 의견에 동의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불편함을 감추고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걷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죠. 그런데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마라. 처음 들으면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말.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을 사랑했고 대중의 인기보다는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지켰던 인물입니다. 그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법을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이 메시지만큼은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1788년 독일 단치히에서 태어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유복한 상인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죠. 아버지는 엄격했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평생 냉랭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당대 유명한 소설가였지만 아들의 철학적 재능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쟁 관계처럼 대했습니다. 젊은 쇼펜하우어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상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추금 후 철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괴팅겐 대학과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하며 플라톤, 칸트, 그리고 동양의 우파니샤드 철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 다양한 철학적 전통이 그의 사상에 독특한 색채를 입혔죠. 1818년 30세의 나이에 쇼펜하우어는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합니다. 그는 이 책이 철학계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 확신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고 학계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당시 독일 철학계는 헤겔의 관념론이 지배하고 있었고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 철학은 환영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지만 일부러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배치하는 도발적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헤겔의 강의실로 몰려갔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었죠. 그는 결국 학계를 떠나 프랑크푸르트에 은둔하며 저술 활동에 전념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대중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신념만을 믿고 나아갔던 쇼펜하우어. 그는 타인의 평가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몸소 체험했고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라는 그의 철학적 입장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왜 타인의 인정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수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집단에 속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부족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따라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려는 욕구는 우리 DNA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평판, 친구들 사이의 위치, 가족 내에서의 역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합니다. SNS가 등장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좋아요 숫자, 팔로워 수, 댓글 반응, 이것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정욕구 또는 승인 갈망이라고 부릅니다.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에서도 소속감과 존중의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과도해질 때 발생합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이 지나치면 우리는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집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며 항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씁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서로 다르고 때로는 모순되기까지 합니다. 어를 기쁘게 하면 B가 불만을 가지고 C를 만족시키면 D가 실망합니다. 이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결국 자신만 지치고 소진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대중의 의견이란 것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불합리한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오늘 칭찬받는 것이 내일 비난받고 지금 인기 있는 것이 나중에는 잊혀집니다. 이런 불안정한 것에 자신의 가치를 의존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라는 조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타인을 무시하거나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봤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무엇인가입니다. 즉, 건강, 힘, 아름다움, 기질, 도덕적 품성, 지성 등 개인의 내적 자질을 말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가진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물을 의미하죠. 셋째는 타인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입니다. 즉 명예, 지위, 명성입니다. 흥미롭게도 쇼펜하우어는 이 세 가지 중 첫 번째 요소, 즉 내적 자질이 행복에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세 번째 요소인 타인의 평가는 행복에 가장 간접적이고 피상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인의 의견은 우리밖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내가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있다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또한 명예는 외적인 것이고 품성은 내적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명예는 타인의 의견에 불과하지만 품성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따라서 품성을 갈고 닦는 데 집중해야지 변덕스러운 타인의 의견에 일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런 견해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우파니샤드를 인생의 위안이라고 부를 정도로 깊이 연구했습니다. 동양 철학이 강조하는 내면의 수양,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외부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이런 개념들이 그의 철학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결국 쇼펜하우어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조화에서 나온다는 것.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포기하고 대신 자신의 내적 가치를 발견하고 키우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이 철학을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절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화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거절할 때는 단호하되 정중하게 하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과도한 설명이나 변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둘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용히 명상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면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시간이 쌓이면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생깁니다. 셋째,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쇼펜하우어는 어리석은 자의 칭찬은 현명한 자에게 모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의 비판도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비판을 동등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 먼저 그것이 건설적인 피드백인지 아니면 단순한 공격인지 구분하세요. 만약 정당한 지적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하면 됩니다. 하지만 악의적이거나 근거 없는 비난이라면 흘려버리세요.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의견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으로 정해집니다. 넷째,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결혼, 집 마련 등을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지혜는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갖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가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자유인가요? 창조적 작업인가요? 이것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선택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사는 것이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품이 아닙니다. 다섯째, 소수의 깊은 관계에 집중하세요. 쇼펜하우어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의미입니다. 100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5명의 진실한 친구가 더 가치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그들의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지만 여전히 최종 결정은 당신 자신이 내려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생전에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책들은 수십 년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서점 한 구석에 쌓여 있었죠.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철학적 가치를 확신했고 언젠가는 세상이 알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60대가 되어서야 쇼펜하우어는 뒤늦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니체, 프로이트, 융, 톨스토이, 바그너 같은 위대한 사상가와 예술가들이 그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그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삶이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 대중의 인기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쓰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 당신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타인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멈추세요. 대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자신의 가치를 믿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세요. 어쩌면 누군가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의 승인을 받는 것보다 한 사람, 즉 자기 자신의 승인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쇼펜하우어가 그랬듯이 당신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언젠가 되돌아봤을 때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이 가장 의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답니다.